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간부가 신경호 교육감 선거 때 다수의 공무원들이 동원됐고 이들이 신교육감이 당선된 후엔 요직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교육감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인사에는 사심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신경호 후보 캠프의 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최준호 정책협력관.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회복을 위한 진실의 고백이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선거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강원도 교육청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교육정책이나 공약을 논의했고 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동안 자신이 모은 증거를 정리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치러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기 위해 양심 선언을 결심했다며 이미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도의원 출마설과 경쟁자 선거 캠프로의 이동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런 양아치 짓은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지금도 제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신 교육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조퇴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조퇴해서 계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퇴를 그러면 언제 조퇴? 점심에 나가셨죠. 신 교육감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인사는 사적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그렇고 또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보좌관이나 초등교육과장으로 모셨던 것이고 어떤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간부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원FC가 내년도 홈경기 개최 도시를 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대회를 분산 개최했던 강릉과 춘천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춘천은 거세게 반발하며 입찰 불참 의사를 밝혔고 강릉은 참여할 계획이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FC가 내년도 홈경기 개최 도시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강릉과 춘천 두 곳에 입찰 참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춘천과 강릉에서 번갈아 홈경기를 치러왔던 강원FC가 입찰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프로축구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입찰 조건에는 경기 개최 지원금이 포함돼 사실상 더 많은 금액을 써내는 지자체가 홈경기 개최 도시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FC의 내년 시즌 홈경기 개최 입찰을 놓고 강릉시와 춘천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FC와 계속 갈등을 빚어온 춘천시는 입찰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입찰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도민구단이면서 입찰 방식으로 홈경기 개최 도시를 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동안의 갈등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한다는 게 춘천시의 입장입니다. 반면 강릉시는 지역의 축구열기와 클럽하우스 등이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해 입찰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이 구도인데 그래도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FC는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상하반기 홈구장 개최 순서를 두고도 춘천시와 갈등을 빚었던 강원FC는 내년 시즌 홈경기 개최지 선정에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원주시가 가로수와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도시 녹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해당 사업들이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마다 산림청에 보고하는 가로수 면적 통계도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해마다 사라지고 있는 원주의 가로수.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도시수법에선 이 같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가 2년마다 가로수 면적을 파악해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2017년도부터 자료가 존재하는데 2021년 25만 7천 제곱미터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가로수 면적은 민선 8기가 들어선 이후 2023년 20만 4천 제곱미터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면적만 5만 제곱미터, 축구장 7개 크기에 달합니다. 원주시의 그간 행보를 생각하면 가로수 면적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알고 보니 원주시가 2021년까지 가로수 집계를 잘못해왔던 탓에 통계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도시수법에서 시단위 지자체의 도심 가로수 면적을 산정할 때 읍면동 중에서 면을 제외하도록 했는데 원주시는 2021년까지 면 지역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원주시의 황당한 실수는 또 있습니다. 가로수를 제거할 경우 도시수법에 따라 해마다 수립하는 가로수 관리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겁니다. 면차별 계획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이고요. 예를 들어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르치기와 제거 사업을 하기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요. 올여름 원일로 가로수는 이미 제거됐고 삼광지구도 별다른 심의 없이 가로수 대신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 역시 위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원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챈 것도 취재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처음엔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문제없다던 원주시는 개정된 도시수법, 산림청의 해석을 설명하자 법을 잘못 해석해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있을 사항은 그 위원회 소집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결재를 올려야죠. 도시녹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원주시가 미흡한 행정으로 절차적 결함까지 더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릉시가 남대천 하구 생태탐방로에 남대천 철새 도래지 소생태계 복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은 이번 복원 사업은 4억 5천만 원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쓰레기와 폐어구로 환경이 저해됐던 남대천 생태탐방로 일원을 10월 말까지 조류 차폐숲 설치를 통해 생태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공 후에는 조류 관찰대와 연계한 학습 공간과 주변 체육공원과 연결된 녹지공원이 마련돼 생태 쉼터와 교육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스타마을 20선에 강원도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6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인제 하추리 산촌마을과 백단마을, 양양 달래촌마을과 해단마을, 평창 얼음치마을, 원주 꽃양귀비 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은 농식품부의 홍보 콘텐츠 제작과 SNS 홍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원주시가 단계동 원주세무사업 공영주차장과 무실동 무삼공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합니다. 주차 요금은 2시간까지 무료이고 2시간 30분까지는 600원, 이후에는 10분마다 300원씩 부과되며 하루 최대 요금은 6,000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경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요금이 감면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해 시행 날짜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관광사업체가 강원도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강원도가 연 최대 3.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 등으로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자 지원 기간은 4년입니다. 군 당국이 양양 강연면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 항공기 소음 저감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육군 제3군단 강연면 항공대대는 총 9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군부대 주변 방음벽 신축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사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 850m 구간에 고성능 방음벽이 설치돼 소음을 저감하고 CCTV가 구축돼 보안 기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양양군 의회는 올해 2월 이동 민원 간담회에서 접수된 비행 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와 헬기 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군 당국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읍 이모빌리티 특허단지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진입도로가 내년 말 들어섭니다. 횡성군은 횡성여고에서 묵계리 이모빌리티 특허단지를 관통해 가담리로 연결하는 1.3km 구간 4차선 진입도로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110억 원이 투입됐고 원주에서 횡성 방향 국도 5호선에서 유턴을 해야 진입이 가능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또 150억 원을 들여 횡성읍 가담리에서 갈풍리, 횡성 IC로 이어지는 600m 구간 특허단지 접근 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인도 위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건수가 2,511건으로 하루 평균 6건 이상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6월까지 적발 건수가 1,133건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적발 건수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위 불법 주정차는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특히 장애인 점자볼로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입니다. 삼척시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사전 문자 안내를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사전 등록을 하면 단속 대상 지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에 문자로 사전에 안내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전 등록하려면 삼척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로 등록하거나 방문하면 되며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 가입 도우미를 통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 레저와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는 인제 여름축제, 여름에 인제에 빠지다 누적 방문객이 약 4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문객 가운데 43%는 평일 방문객으로 인제군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맞물리며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